아버님,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말 조심해라. 순자가 알면 다 끝장이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인 거야?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정순자는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며 손에 익은 일이라 절인 배추를 다루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30년간 운영하다 작년에 은퇴한 순자는 이제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김치 담그느라 고생이 많소. 남편 영호가 마루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가 고생이야? 민수네 집에도 갖다 줘야 하고 우리도 먹어야 하니까. 민수는 둘째 아들로 일찍 결혼해서 아내 지연과 함께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해외에서 일하느라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지만 민수 부부는 자주 들러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지연이가 참 착하다니까. 시집와서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순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지연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챙겼고 남편 민수에게도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과 영호가 함께 있을 때면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이 시아버지에게 차를 건넬 때나 영호가 며느리의 말에 웃음을 보일 때 그 시선 속에 뭔가 남다른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 내가 괜한 생각을 하나.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연이 영호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영호가 며느리 앞에서 보이는 어색한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 부부가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 담그셨다면서요?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지연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반가워하며 김치를 큰 통에 담아주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성스러우니 얼마나 고마운지.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수줍게 웃었지만 순자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자는 또다시 그 미묘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영호에게 반찬을 건네주는데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지연이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호 역시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탓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는 마음속 불편함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 묘한 감정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봄이 오면서 집안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연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습니다. 첫 손자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가 임신했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순자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영호 역시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10달이 흘러 지연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아이고, 내 손자. 얼마나 예쁘니. 정말 천사 같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도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고 지연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목구비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입가의 선이 낯익었습니다. 이 아이 눈이 참 특이하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썹과 눈꼬리 그리고 웃을 때 나타나는 미소의 형태가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을 찾아보려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닮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을 넘기다가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영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25살 무렵의 영호는 지금보다 훨씬 날렵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영호의 모습이 방금 본 손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영호의 젊은 시절 눈매, 코의 형태, 입가의 미소, 모든 것이 손자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달랬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손자를 돌보러 민수 집에 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바라보니 그 의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이가 울 때의 표정, 잠들 때의 모습, 심지어 손가락의 생김새까지 영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손자가 누구를 닮았는 것 같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봐도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호와의 유사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떠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순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손자를 볼 때마다 영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여보, 손자가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해? 순자가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소. 하지만 순자는 영호의 어색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자 자랑에 여념이 없을 영호가 유독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해서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민수 집을 드나들며 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 의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영호와의 닮은 점이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민수 집에서 손자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연과 영호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안 되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상황이. 영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지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 조심해라. 순자가 알면 다 끝장이다. 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인 거야?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손자가. 부엌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수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평생 숨기고 살 수 있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에 부엌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왔던 남편이, 그리고 딸처럼 아껴왔던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가정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참 후 영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숨겨진 거짓말들이, 양심의 가책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소? 영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은가? 영호가 다가와서 순자의 이마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손길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순자는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영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영호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영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호 역시 순자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어색해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러시오? 몸이 아픈가?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마 남편에게 직접 따져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30여 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지연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시간 있을 때 잠깐 나와 볼래? 할 얘기가 있어서.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곧 나갈게요. 순자는 집 근처 조용한 찻집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이 도착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뭔가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연아, 앉아.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민수 아들이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와 영우가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한 기대라도 있었는데 지연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어? 순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훌쩍거렸습니다. 작년 여름부터요. 민수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울 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시아버지랑.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민수는 일만 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순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필이면 시아버지랑?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영우 아이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손자가 실제로는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모르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모르게 할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갔다가 지연이 없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와 지연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 민수야. 그냥 지연이랑 차 마시고 있었어.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왜 둘 다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집안에서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영우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고 지연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평범했던 일상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집 손자의 돌잔치였습니다. 순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랜 이웃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민수 가족도 함께 갔습니다. 잔치 자리에서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순자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손자 정말 예쁘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지연이 안고 있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참 또렷하고 이쁘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 아이 누구 닮았나? 다른 아주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아빠 닮은 것 같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수와는 별로 닮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손자 눈매가 딱 영호 형님 젊었을 때랑 판박이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할아버지 쏙 빼닮았네. 순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순자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 그런가요? 영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즘 손자들이 할아버지 닮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손자도 할아버지 쏙 빼닮았거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순자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알아볼 정도로 닮았다는 것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영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영호는 순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며느리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들킬 것이 들키고 만 것입니다. 순자야. 영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순자가 막았습니다. 지연한테 다 들었어.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도. 영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다. 영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외롭다고 해서 위로해 주는 게 그런 짓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자와 영호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영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연도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진실이 폭발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과 아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꼭 안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래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진한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민수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 내 아들이 아니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버지와 지연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더욱 꽉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지연한테도 들었고.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순자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이 정말이야?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고. 미안해. 지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수야. 민수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영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아내와. 민수야, 진정해. 순자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실제로는 아버지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지연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이는 죄가 없어. 이 아이만은 죄가 없다고? 민수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죄가 있는 건 누구야? 나야? 그게 아니라 지연이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작년 여름부터.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이나?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 순자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민수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영우가 변명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외롭다고 해서 위로해주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가족들 사이에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온해 보였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계속 살라는 거야? 순자는 무너져가는 가족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의 충격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지연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와 영우만이 텅 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순자야. 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민수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술을 왜 이렇게 마셨니? 순자가 놀라며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비틀거렸습니다. 왜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죠? 민수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술이라도 마셔야죠. 영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에 불을 켰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나오셨네. 내 아내 뺏어간 아버지. 민수야, 술이 깨면 이야기하자. 영우가 피하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내와 바람 피우고 나는 아버지 아들을 키우고. 민수야, 제발. 순자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나 혼자만 바보로 만드셨어요? 순자는 아들의 원망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둘 다 죽어버려. 민수가 영우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꼴로 살라고.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 얼굴 보고 그 아이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민수의 절규를 듣고 있던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이러면 안 된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술이 깨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아들이자 내 손자를 생각해라. 순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게 할 순 없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실제로는 아버지. 그래도 내가 키워온 아이잖니.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사랑으로 키워온 정이 더 소중한 거야. 영호도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민수는 부모님이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은 어른들이 저질렀다. 순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 앞에서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가 걱정이 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보고 방긋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민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라왔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지만 사랑과 용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의 눈물과 화해 이후로도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간절한 호소와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민수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부부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죄송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른스럽게 해결해야겠어.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키우시는 게 좋겠어. 내가 키우기에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순자는 손자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이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손자였습니다. 혈연의 진실이 어떻든 사랑으로 키워온 정이 더 소중했습니다. 영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다. 여보. 순자가 말하려 했지만 영호가 막았습니다.
내가 있으면 민수도 괴롭고 너도 힘들 거야. 시골에서 혼자 지내면서 반성하겠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고, 지연은 친정에서 지내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손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다시 열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가 가끔 물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아이는 아빠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와. 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순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챙겨줘서. 어머니, 이 아이도 피해자예요. 민수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잘못 때문에 상처받게 할 순 없죠. 지연도 가끔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민수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자책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순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바르게 살면 돼.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손자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면서 순자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울었어요? 그 순간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 내가 크면 알게 되겠지. 순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아무리 큰 잘못도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가정은 무너졌지만 사랑만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가 잠들고 나서 순자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거야.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순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손자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말입니다.